채권자가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판결문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돈을 빌려줄 때 공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돈을 빌려줄 때 우리가 차용증을 작성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대여를 하실 때는 차용증 작성은 필수입니다. 이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실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실 때, 즉 대여할 때는 차용증이나 어떤 계약서 작성은 꼭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상대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바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차용증을 증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차용을 했을 때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되시고,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은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돼야 되고, 상대방이 만약에 다툰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서면 공방이나 증인과 같이 증거 신청 등을 진행해야 돼서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가 1심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복해서 항소하고 또 대법원에 상고까지 한다면 확정된 판결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채무자에 대한 재산의 어떠한 집행, 즉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계시는 압류,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완전히 끝나고 확정된 판결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강제 집행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 강제 집행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강제 집행에는 은행 계좌 압류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고,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는 것, 그리고 유체 동산을 압류하는 것 등이 이 강제 집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압류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압류를 해서 추심을 하는 것이죠. 은행 계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추심을 하는 것이고,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매가 낙찰되면 그 매각 대금에서 내가 배당을 받는 것이고, 유체동산 압류도 비슷하게 이 유체동산을 누군가가 매입하면 그 대금에서 내가 대여금 채권을 이제 회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하신 경우에는 그 차용증이 유리한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상당히 유리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소송이 끝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이나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채무자가 항소나 상고를 하면 더 시간이 지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심 재판이 끝나면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라고 해서 이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판결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심 끝난 뒤에 바로 가집행이라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집행은 일반적인 집행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별도 영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공증, 즉 여기서 말하는 차용증 공증이라는 것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증 사무실에 가셔서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공증까지 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송을 진행할 필요 없이 아까 말씀드린 채무자에 대한 재산의 강제 집행을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바로 압류를 진행하시거나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바로 경매로 넘기시는 등 강제 집행을 소송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용증만 작성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 재산에 바로 강제 집행을 진행하면서 압박을 하실 수 있고 회수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여금 소송에서는 본인이 항변할 수 있는 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패소하면 채권자가 강제 집행으로 내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을 진행할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소비해버리거나 은닉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채권자가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판결문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는데, 이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즉각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대산에 대한 집행으로 즉각 우리의 돈을 회수하거나 압박을 해서 추가적으로 채무를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즉각적인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상당한 장점이 있고 소송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또한 절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채권자라면 채무자의 재산을 적시에 묶어두는 것, 즉 이 묶어둔다는 표현은 압류나 가압류 등을 의미하는데 이 묶어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비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채무자가 만약에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면 지연손해금도 내가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나중에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 이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요. 그런데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었는데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이 조금이나마 있을 때 묶어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묶어두는, 즉 강제 집행은 공증을 작성해 두어야만 바로 진행이 가능한 것이고 공증을 작성해 두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확정된 판결문을 받아야만 또는 1심 재판이 끝난 뒤에 가집행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상당히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공증을 작성해 두지 않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일단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전문가를 통해 검토하고 소송 또한 빠르게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우리가 빠르게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둘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둘 수는 없는지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 공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어떠한 면에서 유리한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